요요도 정말 많이 왔었고요. 성인 여드름 같은 거? 한 8개월 동안 생리를 안 했었거든요. 제가 60kg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운동을 하지 않았다. 또 주말에 막 폭식하는 거죠. 언니 이거 진짜 개소리예요. 이렇게 식탐이 없어질지 몰랐습니다. 다이어트의 일생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아요. 꼬막 PT.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썸네일에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막 찍으면서 이 채널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오히려 살이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드디어 놓게 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사실 20대 전부를 다이어트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요요도 정말 많이 왔었고요. 한 1년에 2번, 3번 정도 10kg가 왔다 갔다 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몸은 사실은 많이 망가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체중이 1kg, 2kg 느는 것도 몸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막 10kg가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얼마나 과부하가 걸렸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상들을 이렇게 쫙 보면은 몸도 엄청 부어있고 얼굴도 부어있고요. 그리고 피부, 성인 여드름 같은 거? 저는 사실 학생 때 여드름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여드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성인 여드름, 그리고 생리불순. 제가 한 8개월 동안 생리를 안 했었거든요. 산부인과에 가서 한 2년 가까이 피임약을 먹으면서 생리 주기를 맞췄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자연적으로 아주 생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그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이어트 식단도 잘 짜여지지 않은 그냥 칼로리만 대폭 줄인 그런 식단을 먹었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트레이너 생활을 조금 했었을 때는 좀 제대로 된 운동과 제대로 된 식단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니까 엄청 식욕이 도는 거예요. 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대로 기간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요요도 되게 쉽게 왔었어요. 그때도 당연히 트레이너 생활을 했으니까 운동은 거의 하루에 2시간씩 운동 강박증이 생길 정도로 운동을 즐겨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다이어트를 놓아버리니까 저절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 이제 사이판에서 막 연애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갔을 때 65kg였어요. 그러니까 사이판에서 이제 뒤집어지게 먹은 거죠. 사이판에서 65kg를 찍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빴기도 했고 해외랑 한국을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운동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운동 강박증이 있었던 전데 운동을 순식간에 놓게 돼요.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운동을 놓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반식도 먹고 내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7kg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제 몸무게가 57kg거든요. 근데 이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60kg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대회 때 말고 60kg 내려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막 66 사이즈 막 리뷰하고 막 62kg, 63kg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60kg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몸이 되었구나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현재 몸무게가 56kg, 57kg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도 엄청 좋아졌어요. 물론 사이판에 살고 있어서 주근깨랑 이런 거는 있지만 이제 여드름은 정말 잘 안 나고요. 그리고 생리 정말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기한 맞춰가지고 주기가 한 30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생리도 완전히 돌아왔고요. 그리고 붓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붓기도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뭐 운동을 안 한 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꼬막 PT. 일단 첫 번째, 이전에 계속 얘기했었던 운동을 갑자기 놓았더니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하던 운동을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저처럼 웨이트 운동이라고 조금 한정을 지을 수 있겠는데요. 막 강박증처럼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하시고 유산소 막 1시간씩 하시고 스트레칭 또 30분 하시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살이 진짜 안 빠진다, 내가 식단을 했는데도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조금 버려보세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좀 운동 때문이라도 무조건 이거 먹고 운동하면 되지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꼬막 PT.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일반식을 먹었다 이건데요. 20대 시절은 사실 엄마 아빠랑 밥을 같이 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저는 맨날 다이어트 식단만 먹고 약간 이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전 다이어트 식단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말에 막 폭식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생활을 되게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주중에는 다이어트 식단 먹고 칼같이, 주말에는 막 또 폭식하고 술 취해서 또 폭식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생활을 엄청 지속했습니다. 그런 식습관을 반복하다 보니까 몸도 항상 부어있고 얼굴도 부어있고 붓기인데 살인 것 같고 살인데 붓기인 것 같고 그렇게 제 얼굴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을 조금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운동 안 했으니까 좀 적게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일반식을 한 공기에서 정말 반 그릇 정도로 쌀을 대폭 줄였고요. 그리고 다른 반찬들이나 국, 찌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먹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 내려놓기. 이게 생각보다 앉아서 막 먹게 되면은 제가 언제 배부르고 배가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먹으면서 내가 배부르다는 그 신호를 잘 느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배부르는 그 신호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내가 지금 배부른가? 내가 지금 그만 먹어도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반식을 먹으면서도 충분히 빠졌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 내려놓기. 물론 어렵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꼬막 PT.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복감을 즐기는 건데요. 언니 이거 진짜 개소리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면서 하루에 4끼를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10시, 그리고 2시, 6시, 10시 뭐 이런 식으로 4끼를 4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일반식을 2끼를 먹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들을 먼저 합니다. 물 한 번 마시고 이제 수분 섭취는 해야 되니까 물 한 번 마셔주고 영양제 같은 거 먹는 거 있으면 영양제 먹어주고 일어나자마자 어떠한 생활을 해요. 먹는 것부터가 스타트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씻고 뭐 운동하고 뭐 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집 청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배고픔에 대한 거를 잊기 위해서 다른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배고픔이 조금 잊혀져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건데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자기 전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배가 부르면 잠이 안 와요. 기분이 나빠요. 그 감정들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이게 언니 진짜 너무 배신감 느껴져요. 막 언니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정말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배부르면요 몸에서 계속 일을 해요.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장기에서 계속 일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집 청소 같은 거를 하고요. 일도 하고 11시 반에서 12시 정도에 첫 끼를 먹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첫 끼를 먹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어줍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배가 고플 때는 간단하게 뭐 과일을 먹거나 뭐 시리얼 먹을 때도 있고요. 뭐 견과류 먹을 때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배가 부르지 않는 건강한 간식 위주로 먹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6시, 7시에 저녁을 먹으면 또 너무 배고프지 않은 상태니까 또 천천히 내 양만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 가지의 또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막 PT. 자, 이렇게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일반식을 먹는 거, 그 대신 배부르지 않을 정도까지 먹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공복감을 즐기는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정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식탐이 없어질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전의 영상들 보시면은 진짜 먹는 거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디저트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아시죠 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 칠 수 없는 게 과거의 제 기록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너무 저는 일단 좋은 건 다이어트의 일생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20대의 전부는 정말 다이어트가 전부고 그 이후의 삶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20대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에 들어와서야 다이어트 강박증도 버리고 탈 다이어트가 됐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일찍 저보다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하지 못해서 조금 영상이 뜸했어요. 사실은 다이어트 유튜버고 운동 유튜버인데 운동을 하지 말라고?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질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꼭 다이어트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조금 수다가 길었는데요.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이어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과 또 다이어트를 정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소하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해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들을 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